오늘 새벽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그냥 쭉 밀렸다가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최근 들어서 지난 2년하고 분위기는 다릅니다. M7이 미국 안에서도 BM7보다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도 중국 기술주보다 미국 기술주가 좀 못한 모습인데 이게 2년 동안 미국이 너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잠깐 뭐 쉬어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딥시크 이런 쇼크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건지 약간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최근에 확실히 느껴지는 게 딥시크 이후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기술적인 뭐 반등 혹은일 건지 아니면 새로운 챕터의 출발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구조적인 변화는 확실히 눈에 보인다.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물론 딥시크가 촉발은 했지만은 최근 미국이 한 2년 동안 AI 산업의 성장에 이제 모멘텀을 혼자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사실 딥시크 이후에 이제 그게 깨졌고 그다음에 깨지면서 나온 게 딴 게 아니라 중국의 AI 산업을 보니까 상용화되는 그러한 그 포인트들이 미국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부각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AI 산업이 기존의 미국 독점에서 중국 AI 산업으로 순환이 되고 있다. 하지만은 이 순환되는 게 뭐 완전히 넘어간다, 대체한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수요 공급이 더 커진다는 거죠.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거기서 충분히 미국도 이제 그 역할을 리딩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워낙 이제 고평가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가 PER이 지금 446배예요. 포드 PER이 152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테슬라도 계속 빠지지만은 지금 포드 PER이 지금 102배나 나옵니다. 그것도 올해 2025년에 매출이 좋았을 경우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 당분간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반면에 중국을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거대 언어 모델 쪽에 LLM 쪽에서도 보시면은 뭐 딥시크가 R1 그다음에 알리바바 Q1 2.5 맥스 바이두 원이번 여기다 텐센트도 훈유한 터보를 지난주에 내왔고요. 화웨이도 지금 다음 달에 또 이제 라지 랭귀지 거대 언어 모델 낸다고 하는데 다들 보면 오픈 소스예요. 이게 지금 상용화가 먼저 지금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쪽에서 보시면 로보택시 쪽에서도 비아디, 니오, 샤오미, 뭐 여기가 바이두까지요. 우한이라든지 베이징, 상하이에서 이미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드론이죠. 드론 택시, 무인 드론 택시로 가는 지금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DJI라든지 샤오펑이 지금 점령하고 있고, 로보틱스도 유니트리라든지 샤오펑 아이언, DJI 마스터 이런 데들이 벌써 보시면은 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누가 좀 중국 식당에서 지금 이거 볶음밥 이거 웍 갖다 안 합니다. 로봇가 다 합니다. 치킨도 다 로봇가 하고 이제 식당 방산 지난번에 나온 게 드론이 로봇개를 쭉 들고 적진에다가 떨구니까 로봇개가 거기서 활동을 시작을 해요. 드론은 또 거기서 폭탄 떨구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금 이게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렇죠. 가정용 AI까지 로봇개까지. 그러니까 벌써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이러한 AI 산업에서 기존에는 미국은 계속 기술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보니까 기술도 오픈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돼 갖고 상용화가 보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샤오펑이 지금 연초 이후에 거의 80% 넘게. 우리는 샤오펑 하면 그냥 전기차에서만 알잖아요. 근데 요즘 드론하고 로보틱스 쪽으로 완전히 매출이 바뀌어버렸어요. 알리바바도 저희가 뭐 상거래 업체로 말하는데 Q1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AI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전체 매출의 20%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처럼 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연초에 주가가 60%가 올라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기술적으로 미국이 독점적으로 끌어줬지만은 지금 상용화 측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빠를 수도 있겠다. 시장은 다시 또 이쪽으로 왔다가 제가 봤을 때 또 미국도 상용화를 또 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반적인 AI 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단 미국 주식들은 너무 올랐고 중국 주식은 그동안 이 평가를 못 받다가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격이 좀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이걸 갖고 뭐 대체다라기보다는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렸으니까 조금 쉬면서 중국이 좀 따라오고 있다. 지금 수치로 봐도 중국 빅테크 ETF 보면은 뭐 거의 47% 정도 연초 대비 상승을 했는데 미국의 M7은 지금 메타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메타가 연초 대비 한 10%, 12%고
그 외에는 조금 힘들죠. 특히 뭐 소프트웨어 AI 말씀 주셨지만 뭐 그 파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 뭐 100을 깨더니 이제 80도 내주니 많이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박사님께도 질문 드리면 미국이 그냥 많이 달렸으니까 가격 부담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들만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중국 쪽으로 좀 이렇게 헤게모니가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녹아나는 거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전자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아, 전자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국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중국은 네, 안 가격 부담은 올랐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사실 A50 중국 차이나 A50을 보시면은 네. 20년도에 코로나 때 18,000까지 갔다가 그랬죠. 그게 일직선으로 11,000까지 왔다가 이제 13,000 정도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4개의 큰 정책들, 그러니까 네. 증권과 펀드 관련돼서 이제 금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 매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정책들을 2건 정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함께 노인계층에 대해서 연금을 갖다가 그리고 메디케어를 갖다가 확대한다. 동시에 부족분에 대해서 현금을 갖다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라는 큰 틀의 4개를 이제 정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보유는 유지는 하지만 이제 선부유론, 그러니까 선부유론이 뭐냐면 일단 부자가 되고 네. 공동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책들이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이 있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상보다는 그동안에 자신만의 철학을 중화사상, 인민사상, 그다음에 제1등 중국이라는 사상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그랬죠. 계속 고집을 해오다 약간 변형과 미세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도 그에 반응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이제 메이투한 알리바바 많은 기업들이 이미 2, 3년 전부터 관련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닝 대비해서 항상 너무 싸다. 그러니까 과거에 폭락했을 때 보면 5배, 6배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또 떨어져요. 왜냐면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이 이쪽을 계속 부정하고 밀어내는 쪽이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빛을 발하면서 영업이익도 사실은 원래 괜찮았는데 이번 분기에 나왔던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 방송이나 이런 채널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적으로는 중국이 바닥을 쳤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중국 왜 사나요? 굳이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가가 여기서 100%를 가도 저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시진핑의 말로 바닥에서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도 모멘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생적인 기업이 자생적으로 커가면서 외부적으로 충격이 와도 계속 머금고 가는 시장 파이가 워낙에 커지니까 그건 바로 인도에는 좀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생적 구조를 갖다가 하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에서 계속 정책이 바뀌면서 공산당이 컨트롤하려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산당의 정책들을 예견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상 죄송합니다.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해 있다. 모멘텀 플레이라는 전문가적 트레이더라면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손이 좀 빠르신 분들 이런들은 좀 이렇게 접근 가능한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책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높은 게 중국 시장인 거는 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중국이 반응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싸기 때문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래도 딥시크를 대표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격 뭐 이런 게 기술적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번에 딥시크가 뭐 논쟁은 많습니다. 진짜 그 돈만 들였는지 어디까지 뭐 포함을 했는지 논쟁은 많습니다만 확실한 건 좀 돈이 미국보다는 적게 든 건 맞아요. 그럼 이게 가능했던 걸 가지고 뭐 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 소주 만드는 건가 했는데 뭐 증류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증류법이라는 게 이게 원래 술도 더 독하게 만들려고 증류를 하지 않습니까? AI도 뭐 이런 개념인가요? 증류법에 대해서 대표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뭐 말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중류법이지.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중류법이라는 게 겁니다. 큰 게 있고, 네. 그렇죠. 큰 것에서 이제 조그만 것들을 네. 이제 지역적으로 저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픈AI라든지 그다음에 오픈AI 이제 우리가 잘 아는 GPT라든지 아니면은 엔트로피, 클로드 이런 애들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커다란 플랫폼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에. 그럼 그거 갖다가 쓰는 데가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AI 모델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쓸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사실 오픈 AI 걸 갖다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오픈 AI 이제 샘 울트먼이 한국 다녀가면서 예를 들게요. 네. 카카오하고 이제 또 협약을 맺고 갔어요. 그랬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카카오한테 그죠. 오픈 AI 우리 거 싸게 줄 테니까 써. 네. 그 쓰라는 게 그냥 오픈 AI 걸 다 통째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플랫폼을 주는 거고 그럼 그거에 맞춰 갖고 한국식으로 이제 아니면 그 지역적으로 아니면 본인의 회사의 플랫폼 전반적으로 맞춰 갖고 이제 그 하위 단계로서 쓰는 게 이제 증류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데 지금 되게 혜택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네. 어차피 딥시크가 됐든 네. 아니면 이제 알리바바가 됐든 이들이 만든 전반적인 이 기술, 그 거대 언어 모델 기술들은 결국은 엔트로픽이라든지 아니면 오픈AI에 갖고 있는 기술을 자기들이 또 연구해 갖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것들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게 그럼 단순하게 거대 언어 모델만 갖고 이것만 파생되느냐?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다 이런 게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러한 증류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장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가 더 빨리 되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결국 원천 지수는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을 이게 중요한 점유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중국이 상용화 때문에 모멘텀을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류법을 통해서 그 하위 모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 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류법이라는 게 사실 미국이 처음에 무에서 유를 했던 거를 다시금 이제 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중국이 뭐 후발주자에 어떻게 보면 유리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여기다가 힘을 쓰니까 상용화도 빨라지고 뭐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장기는 아니라도 뭐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잠깐 가져가도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기술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라면 지금 미국 시장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건 있잖아요. 그러면 증시 레벨이 높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미국을 고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되는 이제 중국을 트레이딩 관점 짧게라도 좀 가져가는 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망고의 뭐 제가 네. 이제 트레이딩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망고의 진리는 높은 가격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낮은 가격에 있는데 네. 거기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면 낮은 가격이라고 하면 꼭 중국을 말씀하실 이유, 물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중국이긴 하지만 네. 한국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국 좋네요. 한국을 네. 봐야죠.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의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네. 중국이 뭔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달라지고 있고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네. 그러면 정책자들도 기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려는 입장에서 조금 선회를 했다는 거죠. 선회를 했는데 지금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한국이 오늘 이제 트럼프 이제 연설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우리 한국이 관련되는 산업이 지금 2개가 벌써 나왔어요. 현대차 그렇죠. 얘기가 나왔고 네, 공장 맞습니다. 건설 얘기가 나왔고 네. 조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만큼 중요한 요충 지역, 산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오늘 연설문을 보면은
어느 정도만 너희들이 따라줘도 우리들이 뭘 해줄 텐데 약간 저는 투정이 많이 섞여 있는 연설문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중국 역시 이에 맞춰서 사실 뭐 한한령이 해제된다 이런 본격적인 얘기는 없지만 에이펙에 이제 결국에 시진핑이 참석하면 유야무야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손짓과 시그널들이 올 수 있는 국면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현 상황은 최악이고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걸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뭐 중국 관련돼서도 손짓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있고 그렇죠. 또 미국 관련해서도 연결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왜 중국을 보시냐. 네. 오히려 주제가 중국이다 보니. 오히려 저는 그래서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네. 이제 한국 네. 낮은 가격에서 메리트를 찾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네. 정 안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미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당장 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분의 입장에서라면 중국도 나쁘진 않겠다. 네, 이 정도.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있으나 한국도 중국처럼 가격 메리트 여전하고 그리고 미국에 필요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딥시크 같은 AI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중국도 싸고 우리도 쌉니다. 예,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AI가 시대 정신이니까 그래도 중국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현대차나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간단해요. 왜냐하면 네.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뭐 한국을 보다는 사실 중국 투자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네. IT라든지 AI 쪽 부분에 관련돼 갖고는 계속 이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비싸진 미국 좀 줄이고 네. 저평가돼 있고 성장 모멘텀이 지금 눈에 보이는 중국을 올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국내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굳이 뭐 자동차, 조선, 방산 우리가 투자할 게 없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이미 있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다못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AI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AI 뭐 솔바스 A부터 시작해서 셀바스 A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조선 방산 가실 필요 없이 HBM 밸류체인도 어떻게 보면 AI 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찾아보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냥 AI 산업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서 글로벌 파이가 커진다면은 거기에서는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이걸로부터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종목을 더 보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처럼 바로 AI가 연결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뭐 찾아보면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까 발사님 말씀처럼 트럼프가 오히려 그냥 우리는 생각이 있는데 왜 한국이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이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런 감정을 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 민간에서도 그렇고 기회를 잡으면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님 그리고 유신익 이코노미스트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